20페이지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등차 수열은 공차 때문에 생기는 수열이야. 등비수열은요, 공비 때문에 생기는 수열입니다. 그게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등차 수열도 어떤 시기 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저 뒤쪽에 가게 되면 요게 돼가지고 전만 시간을 배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하나의 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AN과 AN-A 또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항과 그 다음 항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 항, 그 다음 항의 관계입니다. 봐봐.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니까 뒤에 항으로 넘어가더라. 공차는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니까 뒤에 항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름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니 뒤에 항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름이 등비 수열. 그래서 두 항, 이웃하는 두 항이 비어. 근데 분모를 봐. 분모가 앞에 항이고 분자가 뒤에 항이 되어야 된다. 왜? 식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되면 이거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분모가 앞에 항이고 분자가 뒤에 항이야. 그래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의 비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이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비라는 것에서 존재한다. 자, 그럼 볼게. 갈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라는 게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수야. 야, 여기부터 시작할게. 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공차를 몇 번 더 하느냐.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었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자,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어. 내가 여기부터 시작할게. 그러면 여기부터 공비를 곱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첫 장에서도 등차가 공차가 존재하지 않았듯이 등비도 첫 장에서 공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번째 항은요, 공비를 n-1번 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이 있다고 꼴이에요. 요 꼴입니다.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쌤 요거 써준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수라는 거 배웠잖아. 우리가 지수를 배웠잖아. 그래서 지수에서 이거 n-1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거 r의 n제곱으로 봐버리면 요게 요 앞에 개수가 r분의 a가 된다는 이제 그냥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쌤이 밑줄친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등차의 일반항이 n에 가는 1차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kn 더하기 이렇게 할까? 요게 쌤이 pn 더하기 q 이렇게 한 것처럼 등차의 일반항은 n에 가는 1차식이라는 처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등비의 일반항은요 지수예요. 알겠죠? 등비 일반항은 지수입니다. 등비는 지수다. 그리고 요 표현은 뭐였냐면 쌤 이랬어. 공비를 절대 이 식에서 들고 오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문제 딱 풀었어. 자, a에 딱 잡아놓고 3 곱하기 2에 n-1제곱 이렇게 딱 봤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등비야. 100%야. 저 등비야, 등비. 왜냐면 수열이 쌤이 너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몇 개 없다 그랬잖아. 등차, 등비, 시그마.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등비야.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 말입니다. 첫째 항요, n자리 1 넣으세요. 공비요, n자리 2 넣어서요. A2를 구하세요. 즉, 현재 이 수열의 일반항, 이 무조건 등비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얘가 지수 형태라서. 그러면 1 넣었다. 3이야. 둘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n자리 2를 넣은 겁니다. 6입니다. 따라서 공비는요. 3분의 6이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요. 제발 이렇게 해라고. 근데 설명을 밑이 항상 공비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거는 식이 이렇게 바뀌어오면 바뀐다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밑이 공비다 이런 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무조건 첫째 항구에 둘째 항구에 그러면 나는 공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 뭐 항상 밑이 뭐 공비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었어, 쌤이. 적어놓은 게 그 말이었습니다. 자, 등차도 등차 중앙이 존재했듯이 등비도 등비 중앙이 존재하는데 이거야. 등차 중앙이 존재하는 말은 말이나 등비 중앙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등차 중앙은 공차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고 등비 중앙은 공비 때문에 생기는 성질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세 놈이 어떤 관계야? 등비수열인 건데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B의 앞에 있는 A와 B의 뒤에 있는 C를 B로 표현하자고요. 그러면 A는 B를 공비를 나누면 되겠지. C는 B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준,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준이 되는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그 두 놈을 더하는 거고, 그러면 2배가 나오고, 등비 수열은 두 놈을 곱하는 거야. 곱했으니까 제곱이 나오는 거고. 네, 당연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등비중앙이다. 등비중앙이다. 그 말하는 거. 등비중앙이다. 뭐 산수기 이거 하지만 이거 안 나온다 이제. 안 놉니다. 이게 안 놉니다. 진짜 몰라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 내면요. 진짜 이거 내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우리 1번은 끝이에요. 1번은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요 한 개만 쌤 얘기해 볼게. 이렇게 봐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 일반은 두 개만 믿는다. 첫째 항이 얼마냐? 공차가 얼마냐? 왜? 메커니즘이 기준이 되는 수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냐에 따라서 항이 결정된다. 똑같은 말로 등비수열 얘기할게. 등비수열도 두 가지만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반항이 나와요. 왜? 기준이 되는 수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놨거든요. 그래가서 얘가 몇 항이 적용될 거냐고.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차든 등비든 간에 우리가 요 얘기해보자. 일반항이란 거 봐봐. 일반항이란 거 우리가 일반항을 배웠습니다. 특정항 값이 얼마인지 궁금해. 얼마가 특정항인지 궁금해. 몇 항부터 어떤 성질 갖는 게 궁금해. 이런 모든 문제를 일반항으로 풀 거야. 그치? 그러면 그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일반항 보여야 되구나. 등차네 첫째 항과 공차, 등비네 첫째 항과 공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오히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생각합니다. 알죠?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순진하게 책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 얘가 등비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첫 장은 공비를 구하래.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모든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첫 장과 공비의 고조건을 바꿔야 된다고. 그런 개념이야. 자, 근데 이제 요 얘기 할 거야. 등차도 연립을 많이 하고 등비도 연립을 많이 하는데 등차 연립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가간법이야. 왜? 등차 수열이니까.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든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가간법을 쓰는 거야. 등비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 연립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에 따른 것도 똑같은 거야. 뭐 한다고? 묶어내면요. 나누기가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강한법 대입을 푸는 게 아닙니다. 등비수에서의 연립은요. 묶어내면요. 반드시 뭐냐면 위의 식이 아래 식이 존재를 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던 나누기 개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약분 개념이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말하는 A1 곱하기 1 플러스 R이 여기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이게 마치 인수처럼. 그래서 내가 R을 구할 수 있고 R을 구하면 A1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연립하는 과정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자 봅시다. 둘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 넷째 항이 마이너스 108인데 그러니까 등비라는 게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호는 있잖아. 부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차라는 거 왜 우리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 뭐 만약 첫째 항과 공차가 다른 부호야. 그러면 진행이 될수록 부호가 바뀌어요. 그쵸? 부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진행이 될수록. 근데 등비는 곱할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해부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든가 음수로 쫙 양수로 딱 바뀌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부호가 같으면요. 항상 모든 항이 양수입니다. 곱할 거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비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요. 얘는 항이 퐁당퐁당이에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든 마이너스 플러스 가든 그런 식의 구조다. 왜? 곱해서 좋다. 그렇지? 곱해서 좋다. 그 말이다. 그러면 둘째 항 표현했고 넷째 항 표현했으니까 이 두 식 연립을 해가지고 공비를 구했는데 이 공비가 음수래.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으니까 첫째 항 4가 되더라. 무슨 말? 부호가 반대야. 그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니까 둘째 항이 음수, 셋째 항이 양수면 넷째 항이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조금 기억했던 부호의 어떤 구조. 곱해서 그렇다. 부호의 구조. 자,
문제가 등비다. 500보다 커지는 항. 뭘 구한다고? 일반항 구하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게 좀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있잖아. 이상하게 너네 작년에서 이 문제 안 냈어요. 수에서 작년에 이 문제를 안 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작년에. 근데 너네 이번 선생님 바뀌었다. 수남이든 유라든. 작년에는 이 문제 안 냈어요. 내가 왜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는요. 내겠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차는 문제잖아요. 2가 2하고 20 사이에 10개의 항을 집어넣었어. 얘가 등비율인데. 됐지? 그때 A1과 A10의 곱을 구하랬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일부분도 등비라고 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쉬운 건요, 공비 구하면 끝이에요, 이거. 왜냐면, 2에서 공비를 곱하면 A1이 나오고요, 20에서 공비 나누면 A1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공비 구하는 문제라고 봐야 돼요. 됐지? 괜찮지? 자, 할게. 그러면 따지자. 그럼 이 전체 수열에서 2가 첫째 항이면 20은 12번째 항인 거야. 여기서 뭐 나온다? 공비가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R의 11제곱이 10이 나와. 아씨, R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A1은 2 곱하기 R이고요. 그 다음에 A10은요. 그러니까 A1은 2 곱하기 R이고요. 그 다음에 A10은요. 10은 R분의 20인 거죠. 맞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필요 없는 거 이해가요? 구조 이해하세요, 이거? 공비가 필요 없어, 이거. 차라리 문제를 어렵게 준다면 A1, A3, A7 막 이렇게 나와야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공비 몰라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지? 그치? 구조가 역수관계라서 그래. 역수관계라서. 이 순서로 등비 이론데 뭐 이 정도 문제는 안 되겠죠, 절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입니다. A 빼기 4의 제곱은 A 더하기 2와 3분의 x 빼기 4의 제곱은 x 더하기 2와 3분의 x 마이너스 2의 곱과 같다. 그냥 2차 방정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냐 등비 중앙의 어떤 뜻만 묻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4AB, BC, 64가 등비율인데 조건이겠죠. 이게 조건이겠죠. 그리고 ABC는 등차율인데 자, 한번 해보자. A제곱은 4B고 C제곱은 64B야. 그때 2B가 A 더하기 C와 같대. 근데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루트 2B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루트 B가 된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C는 얼마냐면 지금 얼마면 8루트 B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온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2B가 10루트 B가 되고 양변은 지금 어떻게? 내가 제곱을 했네요. 제곱을 했습니다. 양변 제곱을 하니까 4B 제곱이 100B가 돼서 양변 B 나눠버리면 4B가 100이 돼서 B가 25. B가 나왔네? B가 나왔네? 그럼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등차 중앙식, 등비 중앙식을 각각 들고 와가지고 연립하는 식이다. 그래서 등비 중앙 두 개를 가지고 등차 중앙에 대입한 그런 꼴입니다. 풀이 잠깐 보세요. 다르죠? 네, 쌤 풀이하는 거고. 이 지금 안 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풀기 나름이야.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없습니다. 쌤 풀이가 다른 이유는요. 책을 그냥 이렇게 푼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풀어서 그냥 나는 등차 중앙을 써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봐봐. 등차수에서도 이 문제 있었어. 이제 이걸 등비를 들고 온 거야.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이 등비를 이룬다는 이 말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가 R분의 베타, R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봐봐. 구조만 본다. 첫 번째 식이 세 근의 합이야. 뭐가 나오냐면 베타로 묶어내게 되면 R분의 1, R 요 모양이 딱 나옵니다. 두 근의 곱의 합이야. 그게 요 두 번째 식이에요. R분의 베타 제곱, R, 베타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베타 제곱을 묶어내면 R분의 1 더하기 R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 좀 하세요. 알겠죠? 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차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등차 이룬다, 등비 이룬다 말은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하, 세 근의 곱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딱 나와요. 그걸로 문제를 푼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난 이제 이거는 풀이는 두 개,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거 해. 원래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너네 이제 지도는 알겠지만, 학교에서도 요 문제 있거든요. 뭐냐면,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교과 과정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흐름을 보여줘요. 이렇게. 책처럼요. 그냥 S5 넓이 구합니다. S 넓이 구합니다. S 넓이 구해요. 구해가지고, 야, 이런 과정을 가지니까 얘는 등비다. 이게 평가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그래서 고3의 고3의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는 안 주겠죠. 그래서 전체식을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해가지고, 야, 전체식을 쫙 봤을 때, 이게 어떤 특성을 갖니? 이게 어떤 수열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게 교육 과정이에요. 자, 나는 어떻게 설명했냐? 그 설명 안 했다. 이미 등비인지 알고 있어, 내가 이거를. 네? 다행이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이미 등비를 알고 있다. 자, 갈게. 그럼 이제 이 말하자. 지금 무슨 하면요. 얘가 S1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두 번째 그림이 S1이에요. 자, S1의 맨 위에 있는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한 배의 길이가 1인. 그 다음 S2에서 맨 위에 있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입니다. 닮음이죠. 정다각형이니까. 그러면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넓이 비는 제곱이죠. 그 넓이 비가 1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끝났죠, 그러면. S10의 넓이 구하래. 간다. 잘 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야. S1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3개 있고요. S2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쌤, 적어볼까? 봐봐. S1의 뜻은 한 변이 1인 정삼각형이 3개가 있고, S2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삼각형이 9개가 있고, S3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의 제곱이고, 제곱인 정삼각형이 몇 개? 2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도 보십시오. 3의 인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규칙이다. 그러면 S10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S10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분의 1의 9제곱이요. 그렇겠죠? 왜? S3이 2분의 1의 제곱이고 S2가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S10은 2분의 1의 9제곱일 거야. 이런 정삼각형이 몇 개 있다고요? 얘가 3의 10제곱개 있을 거라고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러면 그때 나 이거 까먹지 말았다. 다시 적어줄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이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제 구할게. 계산할게. 한 배의 2분의 1 9제곱인 정삼각형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3의 10제곱이 있다고요. 계산하면 됩니다. 그 계산한 결과예요. 보세요. 쌤,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 계산한 결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맞다. 무식하게 다 풀지 말고 규칙만 찾자. 이게 활용이다. 시험 뭡니야? 이런 모양 나와? 등비야. 등차일리 없잖아. 등비야. 등비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이제 수열이다. 어떤 규칙이 나온다, 특성이 나온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고 밝혀내는 게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수열입니다. 끝. 다 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예요. 오늘 할 건 딱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쌤이 뭐냐면 이 연속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연속 문제가 없습니다. 연속 문제 없어가지고 쌤은 그 프린트 해줬죠. 프린트 줬는데 프린트가 쌤이 저 앞에 그 등차 수열 해가지고 이번에 등비 수열까지 해당되는 까지가 쌤 줬습니다. 쌤비요.
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원이죠. 쌤 지원이는 일단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쌤 나 이거 푸는데 진짜 나 안 푼다 모르겠다니 이거 감도 안 온다. 이런 쌤이 질문 받을게요. 정리하면서 가자. 아까 그 삼각함수요. 네. 해봤는데 쌤이 나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는. 네. 감이 안 나온다 이거. 왜냐면 우리 이렇게 진도 가다가 시그마 나오죠. 우리가 진도가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나오죠. 딱 까먹죠. 시그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진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 끊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시그마 일부분하고 시그마 성질이 딱 나와. 그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 그거하고 그거 끝나면 수학적 기답인데 그거 두 개만 하면 끝나요, 우리 진도가. 그래서 그거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맞죠? 자, 남은 시간 지금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